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덥습니다. 뭐 이럴 때 건강에 좀 유의하시고, 예. 코로나가 지금 이래 난리를 치는데도 우리 여기는 지금 아직 괜찮거든요. 안전한 곳입니다. 지금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다른 때는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전국적으로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다행히 여기 오는 이 장소가 괜찮으니까 안심하고 여기 오셔서 한 2시간 쉬어 가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졸립는 그런 시간이집니다만은. 자, 오늘은 우리 제고 책에서는 기초 과정에서는 가장 뒷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죠? 제일 마지막인데 신강신약을 이해하는 그런 쪽인데 원래 신강신약을 구분하면 용신을 찾아야 늘 용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명리적으로 용신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사주 속에서 필요한 글자거든요. 사주 속에 글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주의 어떤 온도적으로나 억부적으로나 이 균형이 안 이루어질 때 그걸 어떤 오행의 하나의 글자가 옴으로 인해서 그 사주의 8글자 또는 오행이 이 밸런스가 맞고 균형이 되겠다 하면 그게 바로 그 용신해라고 이래 합니다. 그런 건 찾기가 쉬울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판단하기 위한 신강 억부론에서 신강신약을 해서 이제 억부론에서는 신강사주, 신약사주로 이제 분별을 합니다. 이 조후론도 있고 또 이제 다른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억부론에서는 신강신약을 찾아내는 거, 또 그 신강자의 특징, 신약자의 특징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프린트물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쭉 드렸습니다. 이제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가는데 요 하는 데까지 좀 빨리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신강신약의 구별은 그렇습니다. 신약이 있고 그다음에 신강이 있겠죠. 여기 이제 신강으로 하겠습니다. 신약 사주와 신강 사주는 말 그대로 이제 신은 이제 몸으로 쓰거든요. 약은 그냥 약하다라는 것이고. 이제 이거는 반대로 이제 이 강이라는 얘기도. 이래서죠. 강. 그냥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몸이 강하나 약하나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주 8글자 속에서 이제 강약을 보는 거죠. 그 강약을 보는 이제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신약 사주의 특징, 신강 사주의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신약 사주는 아주 신약 사주 중에서는 이걸 이제 이해하시려면은 이제 오행이 이제 들어가야 되죠. 오행의 상생상극에. 다시 이야기하면 목화 토금수의 오행 중에서 이제 어떤 게 신강이고 어떤 게 신약인지를 아셔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결국은 그림으로 그려놓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중에서도 자기 주체가 일간이 첫 번째로는 일간만 있으면서 그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림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은 내가 약한 것이고 그죠? 요건 이제 나 아자로 쓰고 내가 이제 아주 기운이 약한 것이고 반대로는 신강은 내가 아주 기운이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요 기준인데 자 그렇다면 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는 일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간은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이다. 내 일간 주체가 목이다. 그러면은 내 편은 인성과 나밖에 없으면 나를 도와주는 거잖아. 두 개는 이 각각이 하는 역할들이에요. 목이 내라면 내가 받는 게 두 개고 주는 게 두 개지 않습니까? 일단 주는 건 내 기운으로 빼나가는 거죠. 내가 남을 도와주려고 하면 봉사하는 자체가 힘을 빠지는 거다는 얘기죠. 힘을 빠지는 거고, 받는 거는, 하나는 받는 거는 인성은 어머니와 같은 거니까 나를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에 두 개를 받는데 하나는 내가 주는 것처럼 나를 무한정 나를 신뢰하고 나를 도와주는 하나. 그래, 그거는 하나 받으면 나는 무조건 플러스 요일이 되겠죠, 내한테는. 근데 하나는 뭡니까? 나한테 관심을 주고 하지만 이걸 관심 주는 게 뭡니까? 나를 제압하는 거잖아. 나를 억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는 나를 오히려 힘을 내가 자라나고 내가 왕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억누르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는 완전히 도와주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인데 편은 나를 도와주는 나를 생해주는 요 글자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일간이 화라면, 그래 결국은 신강신약 구분하는 구분법에서는 나의 화와 목이 어느 만큼 있느냐는 거죠. 그 오행 중에 그 8글자 속에서 이렇게 이제 편이 돼서 편을 갈라보면 신강사준지 신약사준지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고, 다시 토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토는 화와 토, 화토 두 개가 다른 거에 비해서 얼마만큼 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이걸 이제 육신적으로 갔을 때 인성과 비급인데, 그게 나를 생해주는 오행의 글자들이 나를 얼마만큼 잘 도와주고 있나. 이게 없다 하더라도 나 혼자만 내 일간과 같은 오행의 글자만 있다 하더라도 신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분별하는 거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결국은 내가 강하고 이제 약하고 근데 그러면은 일단은 자 토의 오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내 일간이라 하면 이제 이미 여기 있는 글자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나. 여기에 천간의 글자는 무 내지는 기토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지지에는 들어갈 수 있는 글자는 뭐 있습니까? 진술충미가 있잖아요. 진, 술, 추, 미가 이 네 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 토니까. 그죠? 여기에 있는 글자는 요거 2개 토고, 나머지 이제 야들도 음량은 다르지만 토라는 얘기죠. 이 6개의 글자가 여기 있는 나를 포함해서 다른 글자들에 비해서 내가 힘을 쓰고 있나 못 쓰고 있나 이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제 책에 지금 여기 몇 쪽에 있냐면 책에는 63쪽이거든요. 63, 64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요게 제가 이제 그쪽에 책에 표시해 놓은 거 점수로 해 놨습니다. 점수로 해 놨는데 그걸 이제 그 신강신약을 우선 가장 어느 한 기준을 두고 분별을 쉽게 하시라고 내가 그걸 해 놨는 거고, 그 기준에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사회생활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라서 사회생활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사회궁에 있는 요 자리를 가장 이 일간이 쓰여지는데 가장 이 무게가 많습니다. 그래서 책에 요 자리는 내가 이 30점 정도를 주거든요. 30점 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래 월지죠. 월지 30점. 그 다음에 여기는 일지에는 제가 20점 정도를 주고, 나머지는 다 10점으로 줍니다. 나를 제외한 나머지를 10점으로 이래 계산하기 쉽게 제가 그려놨습니다. 했는데 이걸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다르긴 한데 이 기준을 내가 이걸 정해놔왔어요. 저는 어느 정도 다르나 하면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여기에 이만큼 비중이 높게 차지한다는 것은 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줬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 이제 25 내지 30 이 정도로 이렇게 줍니다.
더 주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신강신약 분별하는 데는 한 30 정도가 적정하게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요래 놓은 거고, 요 자리도 일지라고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도인데 다른 선생님들은 보면 여기 이제 15점까지 이렇게 15에서 20점 거의 이제 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 기준을 해서 요 점수를 기준해서 그렇다면은 50이 이상 되면은 내가 강할 것이고 50이 이하 되면은 약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답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런 분포 8글자 중에 내 있는 글자를 제외하고 야들도 토자는 일단은 뭐 양이고 음양이고 다 음양은 다르지만 오행은 다 같기 때문에 같은 오행을 하나로 본다는 얘기죠. 이 신강신약 분별하는 데는. 그렇다면 토가 이 중에서 토가 어떻게 이제 분포가 돼 있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디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기 있는 나의 오행과 같은 글자들은 같은 오행에 있는 글자들은 플러스로 보고 다른 거는 이제 마이너스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조합해 보면 이게 이제 신강이지 신약인지 분별이 되는 거죠. 쉽게. 다른 오행이 뭐다 하더라도 이제 이미 우리 청강과 지지의 오행을 다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 자리를 이러면 진술충이 놔두고 요 자리를 덕령지라고 덕령지 아니면 또 이제 이랬을 때는 실령지라고 하죠. 덕령 실령. 그죠? 그다음에 요 자리는 덕지 실지라고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점수로 하는 거는 이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거 두 개만 있어도 50점이니까 신강이 될 것이고, 그죠? 또는 뭐 이래 있던 뭐 일단 신강신약을 분별하는 걸 점수로 하는 거 쉽다는 기준이 쉽다는 얘기죠. 이 쉽게 하라고 해놓은 거고, 다음에 요거는 점수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덕령 덕지 덕령 덕지 덕세라고 해요. 세는 이 세를 갖추는 거. 그죠? 덕세라고 이것을 갖춘 거. 요거는 덕령지. 그래 이제 덕령했나 실령했나. 그다음에 덕지했나 실지했나 이랬나. 그다음에 세를 덕세했나 세를 잃었나는 거거든요. 그래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되면은 점수와 비교했을 때 신강이라고 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업부론에서는 이제 더 이제 세밀하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더 이제 완전히 이제 고수가 됐을 때는 정말로 이게 신강인지 신약인지를 더 세밀하게 보는 방법은 그걸 나중에 내가 가르쳐 드리고 지금 기준은 이 정도만 하면 우리가 충분히 신강 신약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여기 있는 글자를 보고 또 지장간 글자를 또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 지장간 말고 이 뭐라 하노 원령 분야도를 또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원률 분야들로 보는 게 지금 지장간하고 거의 같으니까 그것까지 분별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 정도 상태만 봐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럼 신강신약은 일단 억부론적으로는 신강신약을 분별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있겠죠? 이렇게 본다면 여기 있는 글자가 뭔지에 따라서 어떤 오행인지 따라서 그 오행과 이 오행을 생해해 주는 글자다는 얘기죠. 그것들이 이제 여기 만약에 여기 토오행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이 토를 생해해 주는 화오행 플러스 토. 여기 이제 내한테 이제 이 점수로 몇 점이 되느냐. 여기 이제 신강이냐 신약이냐 이제 이렇게 분별을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또 하나 보는 건 덕령덕지 덕세로. 요거 했을 때 이제 어떤 거는 덕령하고 덕지 하든지 덕령하고 덕세를 하든지 그죠? 얻었을 때 얻었기 때문에 덕이라고 표현했고 요거 플러스 만약에 일을 쓸 때는 실지 이제 이렇게 실령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분별을 하는데 그럼 이런 이제 신강신약마다 그러면 특징이 뭐가 있냐면 신강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한번 볼게요. 신강이라 하면
내를 생해주는 글자, 그죠? 생해주는 글자와 그 다음에 나의 글자죠. 네 글자와 같이 합쳐서 많아갖고 신강이 되는 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내를 생해주는 오행이 없고 네 개 많아가지고, 그죠? 요거는 없고 네 개 많아가지고 신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얘기죠. 두 가지 타입이고. 그 다음에는 또 다시 말하면은 생해주는 오행도 있고, 그 다음 네 글자도 있고, 두 개 합쳐서 많아서 신강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지금 여기서 이제 각각이 이런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성격이.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또 반대로 신약인 사주도 마찬가지인 거죠. 신약이다 하면 결국은 뇌와 뇌를 도와 생해주는 오행의 글자가 힘이 약하다. 다른 글자에 비해서 약하다는 거죠. 이래서 강한 경우, 또 반대로 이래 생해주는 걸 이래서 이 기운들이 약했어 신약사주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여기서 지금 이런 사람들마다 성향이, 그 다음에 이 성품이, 그죠? 그 특징이 어떻다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신강신약을 먼저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들고.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프린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린트물 없죠? 잠깐만. 이 프린트물 없어요. 없지, 참 없는 것 같다. 자, 여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품의 유형이란데, 첫 번째로 자기 주도적인 성품의 유형, 그 다음에 환경 주도적인 성품의 유형. 자기 주도적인 성품의 유형은 신강이라 하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는 자기 주도적인 유형은 뭡니까? 신강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환경 주도적인 성품의 유형은 신약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밑에, 그 다음 먼저 신강사주의 특징을 보면 자기 주도적인 성품의 유형 해갖고 갈로 이거 신강이라 하기도 하고 신왕이라 하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이게 없습니까? 그나저나 이거 없어요. 혹시 그럼 누가 하나 복사를 좀 하나 해 오시면 좋은데. 그래서 있긴 있으실 건데 없어요. 그럼 복사를 선생님 하나. 내가 지금 여유분이 없다고. 이건 고수니까 이 복사. 복사를 좀.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있는 내용을 보면 자기 주도적인 성품의 유형은, 그래 다시 말씀드리면은 신강사주는 이렇게 되겠죠. 신강사주는 독립심이, 그다음에 개척정신, 인내심과 뒷심, 그다음 건기가 있다 이런 게 되고, 그다음 주변의 구설에 그리 신경 쓰지도 않고 누가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도 않고 무리한 욕심을 부리며 속전속결하는 경향이 있어 무리수가 따른다. 남의 간섭이나 억압을 싫어하고 단체의 통제를 싫어하고 안 될 일 될 것 같은 착각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여 상대방과의 마찰에 있을 수도 있다. 바로 신강자의 특징입니다. 이게 그 신강자가 되는 거예요. 내 주도적인 내 주체 신강이라는 게 결국은 나의 주체성이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내가 주체성이 강하다는 것은 우리 속된 말로 돛대우의 갈매기다 이거거든요. 내가 가장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거 스스로가. 그래서 남을 무시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가장 잘났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얘기를 들을 수 있냐는 거야. 안 들어 절대적으로. 그래서 남의 밑에서 직장생활을 하기도 힘들어하는 거고.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일을 해. 그래서 자기 개인 사업을 많이 한다. 이런 사람들이 이 특징인데, 그 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사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강사주들은 재물운이 오면
꼭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하고 꼭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이려고 한다. 이게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강하거든. 내가 많고 비견급이 많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비견 나와 같은 O형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쟁제잖아. 재물을 비급은 재성을 극하거든요. 나는 재성을 극하니까 쟁제하게 돼 있어요. 그래 재물에 욕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그걸 쟁제하기 위해서 재성의 운이 오면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거고. 그다음에 비급의 운이 와도 왜? 내 주체성이 더 강해지니까 남의 밑에 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개인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데 왜 꼭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할까요? 내가 많으니까.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끌어들여서 쟁제하려고 한다. 특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강사주는 동업을 주의해라 이 말입니다. 지가 끌어들이려고 하거든. 근데 동업을 주면 이 쟁제하는 글자들이 많잖아요. 나와 같은 글자들이 많잖아. 음양이라는 급제도 있을 수 있고 비급, 그죠? 비견급이 많으니까. 그게 이제 전부 다 결국 뭐 하면 내 밥상 위에 숟가락을 올려놓은 사람들이거든요. 나의 내 재물을 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 그래, 그 사람들은 결국은 그 사람 스스로가 남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재물을 오면 결국 그게 뭡니까? 내 재물을 뺏기려고 하는 게라. 자기 자충수라. 그래, 신강자들 하려면 자기대로 해야 돼. 결국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깨져요. 신강사죠. 왜? 남의 말을 안 듣는데 뭐. 처음에 시작은 같이 해놔 놓고 서로 말을 안 듣습니다. 신강자가 신약자와 같이 만약에 한다면 신약자는 많이 들어줘. 들어주면 신강자 주도적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그러나 결국 신강자 입장에서는 여기도 지 돈을 뺏겨야 되는 입장이거든. 그래 신약자는 돈이 되니까 에이 더러부도 참고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갈라진다. 그래 신약자는 절대 신강자는 동업하지 마라. 하려고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비겁의 운에서도 재물의 욕심이 더 많이 나서 또한 직장 생활 짜면 남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LI 이래서 이제 그만두고 내 개인 사업을 하려고 한다. 자, 이런 게 특징이 있다. 그래서 신왕한 사주도 신왕 신강 표현을 이래 해놨는데 그걸 두 개 다 같다라고 얘기 들으시면 됩니다. 사주들의 사업에 실패하면 꼭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끌어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러나 신왕한 사람들은 성공하면 남에게 잘 베풀기도 한다. 대신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들 있어요. 저런 사람이 돈 벌어야 되는데 돈이 많아야 되는데 왜? 잘 쓰거든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 저런 사람이 돈이 있어야 저도 좀 그런 유형이거든요. 저기 돈 많아야 주변에 좀 골고루 잘 살게 하는데 이런 유형들.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보면. 그런 유형들이 이제 여기에 속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실패하면 채무에 대해 특징이 채무에 대해 배짱 부리는 경우도 있다. 배째라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벌어서 대신에 안 갚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이 되고 이래 하면은 다시 내 차차차차 갚아 나갈게. 그러나 지금은 없다. 당당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남녀 모두 신강할 때 가장 큰 단점은 한 번 실패하거나 꺾이면 회생하기 힘든 특성이 있다. 그 좌절하고 방황하며 자칫하면 주색잡기에 빠져 타락하기 쉬운데 그 이유는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절대로 안 하는 타입이다. 자존심이 강한 반면에 재테크 개념은 약하면서도 매사에 자기 고집대로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내용은 신강은 자기 주도적이거든요. 내가 잘나기 때문에 주변에 자기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안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호불호가 갈라지겠죠. 그래서 사업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거든. 절대적으로 동업하면 안 됩니다. 깨지게 돼 있어요. 잘 된다 하더라도 그럼 그 상대가 또 만약에 신강자라면 이 사단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잘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고, 신강자는 신강자의 특징들이 이렇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 그다음에 첫 번째로 체만 강한 자, 독대자, 리더자, 조직의 보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성품 요래놨는데, 그 밑에 보면 비급 신강사주 요래놨거든요. 그 주체인 내가 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비급 신강사주로 저 위에 체만 강한 자, 독재, 인성이 없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 생해주는 글자는 없고 나만 강한 자, 그죠? 그런 얘기거든. 그래서 나만 강한 자는 강해진다. 그러면 자기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어떤 보수적 기질을 갖고 있다. 그다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이런 거거든요. 자기 주체가 강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감도 있고 배짱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뭐 맹목과 무조건적 뭐 자기 멘탈도 강하다. 예. 그다음에 이제 특징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강대강, 약대약, 누구도 이 사람들의 길을 꺾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독재적, 제왕적, 폭군적 기질이 있다. 그런 성품을 갖는 이런 사람들을 건드리면 굉장히 포악해진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다스리는 방법은, 이런 접근법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살살 구슬러서 높여주고, 제왕적 하고 니 잘났다 제왕적 대하듯이 이렇게 접근하면 이제 윤회를 기다린다 해놨는 그냥 그래 하면 그 사람이 반응이 달라질 거다 내한테. 그 말을 이 표현을 이래 해놨는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 다루는 방법이죠. 요거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인성이 없이 자기 주체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주 제왕적 기질이 강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아예 말 자체를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 안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인성이 없으니까. 인성이라면 이게 나라면, 그죠? 나라면 생해주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 여기는 뭡니까? 나인데 들어오는 에너지잖아. 누가 내인데 전달해주는 에너지, 또 외부에서 내가 습득하는 인성, 이런 거거든요. 이게 없으니까 내만 무대뽀로 강한 거라. 무대뽀로. 그래 이게 없다는 것은 남의 이야기를 들을 그런 에너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내 혼자 판단한다. 이건 그래 무대뽀. 이런 성향이 강하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고집과 아집이 센 거죠. 자기 주도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접근할 때는 인정해줘라. 그냥 어야 니 잘났다. 속으로 이제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래 이제 기다리는 게 맞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귀가 얇은 리더자형, 참모들의 말을 잘 듣는다. 요거는 인왕사주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참모들 말 잘 듣는다 하면은 조금 전에는 없어서 했잖아요. 지금 인성이 요게 이제 많아서 왕해지는 사람. 그죠? 그래 더불어서 나는 실제적으로는 약한데 내 글자는 약하지만은 나를 도와주는 인성이 많고 강해서 신강이 되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엄마와 같은 나를 생해주는 에너지지 않습니까? 나는 약하지만. 이 사람들이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가 해주거든. 그런 인자단 말입니다. 그런 에너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여기서 에너지가 다 해주니까 엄마가 대신 해준다 이런 거거든. 그러면 결국은 나는 안 해도 되거든. 누군가가 엄마가 해주니까, 내 스폰서가 해주니까, 나의 후원자가 다 해주니까. 그래서 나는 은근히 기다리는 거라. 이런 남자들의 특징은 결혼해도 마누라한테 기다리는 거죠. 이런 남자들의 특징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 또 누가 다 해주니까 의타심이 많다. 굉장히. 또 하나는 굉장히 게으르다. 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뭡니까? 다시 말이죠. 인성이 많아. 그래, 이거는 잘 듣는다는 거죠. 아까는 안 듣는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없으니까. 그래, 이건 이제 잘 듣는다. 그래, 귀가 얇다. 이거죠. 귀가 얇아진다. 자, 이 사람들은 혼자 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포섭해서 그 주변 사람들을 활용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나 주관과 개성이 뚜렷한데 자기만의 이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신무장이 잘 돼 있다. 인성으로 강하면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잘 안 듣지 않고 남의 말을 잘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의 융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위의 힘을 모아 나를 강하게 하려고 한다. 그렇죠. 주변의 힘을 모아서 나를 강하게 한다. 이런 거죠. 그 특징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인성에 의지하려고 한다. 그렇지. 아까 이제 의타심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의타심이 많다.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때로는 비겁의 운에서는 내 주체가 강해진 거죠. 내 주체가 강해지는 이제 자기만의 결단력으로 일을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대운의 흐름에서는 대운이나 세운에 잠깐 지나가는 거니까 대운의 흐름에서는 보면 내가 지금 여기 지금 하는 얘기가 신강이지만은 따지고 보면 내는 약하거든요.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내가 강해졌는데 내가 이제 이 주변의 환경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이제 내가 강하게 이제 되는 이런 이 사람의 스타일도 그래요. 주변을 활용해서 내가 쓰려고 하는 이런 거거든. 주변의 환경들을 활용해서 주변의 스폰서 많은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내가 두각을 나타나게 한다. 이런 이제 그러한 성향들인데 그렇다면 본인의 주체성은 상당히 얇습니다. 왜? 귀가 얇아요. 그리고 흔들림이 많다는 얘기. 주변의 이야기를 듣는 게 많잖아요.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게 많거든. 그럼 이 사람은 결국은 내 주대는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한테 잘 당해요. 내 주관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비겁의 운이 오면 이 말이 여기서는. 그럼 비겁의 운이 오면 내 고집이 강해진다. 이때는 어떻습니까? 그때 운행할 때는 내는 약하니까 전부 주관에 주변에 참모들의 말 듣고 주변의 친구들 말 듣고 오만 말 듣고 주변 환경의 말을 들어서 그에 따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에 따른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자기 비겁이 운이 오면 내 주체성이 강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말을 이 사람은 주변의 말을 잘 들었잖아. 잘 듣다가 어느 날 보면 내 고집대로 하거든. 그럼 주변 사람들을 보면 어떨까요? 저거 말 잘 듣고 하던 게 갑자기 지 혼자 하거든. 그래 주변 사람들이 보면 좀 사람이 달라졌다라고 본단 말입니다. 그 운에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지는 어떻습니까? 나는 원래 했던 대로 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이제 그런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면 지체라고 되어 있죠. 지체를 겸비한 형. 여기 뭐 지체라 하는 거 이겁니다. 내를 생해주는 글자, 우리 육천적으로 인성과 내 거와 같이 겸비한, 그죠? 이게 두 개가 잘 겸비되어 있는, 혼합되어 있는 형. 이거는 멘탈이 아주 강하고 강한 리더자이다. 참모들의 말을 잘 경청하기도 하고, 내를 생해는 주는 글자, 인성은 듣는 거잖아요. 인성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거든. 그런 걸 잘 경청하고 들으면서도 자기 맞아, 내 글자는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 주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두 개가 같이 인비가 겸비했다는 것은 남의 얘기도 잘 경청하고 주변 환경도 잘 활용하고 경청하지만 그래도 내 쪼대로 결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자기 중심적이다 신강자는. 그런데 아까 여기서는 인성이 강한 신강자는 자기 주체 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주체성은 약하다는 얘기예요. 의타심이 많다. 그래서 그런 얘기고. 그런데 그 자기 비겁이 운이 오면 그때는 또 이제 강해진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체라 하는 거는 바로 이제 체라 하는 것은 자기 이제 글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라 하는 것은 인성의 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성을 보호하려고 이성과 감정을 동시에 갖고 있다. 합리적인, 독립적인 자기가 책임을 지고 정상 서려한다. 중심에 서려야 한다. 자, 그 다음에 환경,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바로 이제 신강의 특징들입니다. 신강자들의 특징을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약자들의 특징.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대충 주변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같이 많이 지인들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신강 신약을 분별이 된다면 신강자라면 저 사람 신강자인데 어떤 신강자겠구나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신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자기 주도적인 성품, 환경 주도적인 성품. 신각은 자기 주도적이고 신약은 환경 주도적인 성품. 자, 여기서 신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비, 나의 글자를 생해주는 이 두 개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나머지 여는 아군이고 적군으로 본다면 나머지 것들이 균이 세다. 자, 그래서 여기 살펴보면 참모형의 특징 해놔놓고 신약한 사주 해놨으면 신약한 사주들의 특징은 참모형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재치가 있고 순발력이 있으면 영리하고 눈치가 빠른 편이다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뭐 하는 대로 해볼까? 일단 신약한 사주들의 특징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경거망동하지 않고 내성적이면서도 노력형이 많고 매사에 차근차근 계획성 있게 추진한다 이렇게 있고 보는 눈이 정확하고 날카롭고 눈높이가 높아 콧대가 센 이런 유형도 있고 자신을 알아주고 도와주면 잘 따르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남을 비춰는 꼭 갚으려고 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매사에 의심도 있고 뭐 결단력이 약해서 기회를 놓치기도 쉽고 이런 사람들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추진력 또한 약해서 망설이다가 시간만 보내는 경향이 있고 이는 이제 어디에 다 해당되냐면 결국은 식재 육신적으로 막 이야기하면 식상, 재성, 관성의 특징입니다. 이게. 왜? 이 에너지가 강하니까. 그죠? 이 에너지는 그래 해서 실패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거죠. 그걸 내 주도적으로 그걸 내 장점으로 써야 되는데 신약자들은 특징이 뭐 하면은 식재관이 강하다 이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이 식재관이 강한 에너지를 통해서 내가 실패해 본다는 거다. 내가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약자들은 그래서 시기를 놓치게 된다 자꾸. 그러면 언제 신약자들은 이걸 단점으로 써야지거든 평소에는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걸 장점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 장점은 언제 써? 내가 신강해지는 운이 올 때거든요. 그래서 신약자들은 내 주변에 재성이 많다. 재다 신약하고 뭐 옛날 고수에 그래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 간살로 혼잡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뭐 내 주체성이 강해질 때 그게 언제입니까? 내 주체성이 강해질 때 비겁의 운이 올 때 이 말이거든요. 비겁이 오는 그럼 나는 재물에는 언제 올까요? 내 사주 속에 재성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식신생재하느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신약자니까 그러면 비겁의 운이 오면 자연히 내가 하는 일도 내가 몸이 건강해지니까 일을 통해서 재물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주의 구성상 있나 없나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게 이제 신약자들의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장점 실질적으로 보면 인비의 운이 와서 내가 신강해지면은 그게 장점으로 쓰여지고 그렇지 않은 평소에 신약일 때는 어떻습니까? 약점으로 쓰여진다는 거죠. 우리 장단점으로 그래 쓰여진다. 자, 그래 놓고 보고 그 밑에 체가 강하진 않지만 아주 약하지도 않은 형 이래 되어 있습니다. 체는 아자, 가 강하진 않지만 일단 신약이니까 그죠? 강하진 않지만 약하지도 않는 형. 만약에 점수를 본다면 아까 50점 기준 했지만 한 30에서 40 정도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주 약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육신적으로 보면 인성도 생겨주는 걸자 인성도 있고 적당히 있고 이 비겁도 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신약이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나를 부각시키지도 않는다. 전체적으로 내가 신약하기 때문에 부각 안 시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변 환경에 잘 맞춰서 행동한다. 왜? 인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잘 활용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순리적이고 상당히 합리적이다. 이런 사람들이 남의 말을 잘 듣는다. 인성. 남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남의 말을 잘 듣고 판단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리적이고 이제 상당히 합리적이다. 그래서 중간자 입장에서 적당히 완충도 한다.
그다음 자신이 충실하고 주변에 민폐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 여기 인비가 적당히 그러나 절대적으로 신강은 아니다 이 얘기죠. 그런 이런 사람들은 뭐 이러한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 따지고 보면은 신약자는 신강과 신약을 따지보면